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남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는 20만 원짜리 와인과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놓여 있습니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 모두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두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통장 잔고와 대출 현황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자산은 5억, 부채는 0원. 다른 한 사람의 자산은 10억, 부채는 9억.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우리는 매일 화려한 외제차,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으로 가득 찬 SNS를 보며 부러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가진 것과 빚진 것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입니다.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매달 카드값에 불안해하는 사람과 소박해 보이지만 든든한 자산을 가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네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소비 습관과 재산 형성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재산 형성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 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소비 중심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 부장은 58세의 대기업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시작 연봉은 그 당시 기준으로 꽤 높은 2,500만 원이었고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는 연봉 9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 부장의 사무실은 그의 지위를 잘 보여줍니다. 넓은 창문이 있는 코너 자리, 고급스러운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골프 대회 참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신형 맥북과 아이패드가 놓여 있고 고급 만년필 세트도 보입니다. 최 부장님, 이번에 또 새 차 구매하셨다면서요?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최 부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BMW 5 시리즈로 바꿨어. 연식이 된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고객들을 만나나. 최 부장의 소비 습관은 항상 그의 수입에 비례해 증가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더 비싼 차로 바꾸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모으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이 최 부장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비슷한 성향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인 그녀는 매달 명품 쇼핑에 수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최 부장은 아내의 쇼핑을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사는 것을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좀 많이 썼네. 아내가 미안한 듯 말할 때마다 최 부장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 달에 보너스 받으면 되지 뭐. 30대 중반 최 부장은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올랐을 때 3억 원대의 아파트를 2억 원 대출받아 구입했습니다. 당시 그는 부동산은 항상 오른다는 말을 믿었고 무리한 대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몇 년 있으면 이 집값은 2배로 뛸 거야.
그때 팔면 되지.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이자 부담만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집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들였고 이것 역시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 정도 인테리어는 있어야지. 내 위치에 맞게 살아야지. 최 부장은 생각했습니다. 40대 중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명문대에, 둘째는 영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연간 8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도 처분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아낄 수 없잖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해야지. 최 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곧 승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될 거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정책 변경으로 최 부장의 부서가 축소되고 그는 더 이상의 승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생겨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꼭 수술해야 하나요? 최 부장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술비만 1,500만 원. 게다가 6주간의 입원과 3개월의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과급은 받지 못했고 고정급여만으로는 평소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평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작년에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최 부장은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최 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최 부장의 귀에는 폭탄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미 누적된 부채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 대출, 자녀 유학 비용, 의료비, 각종 신용대출과 카드비까지. 퇴직금의 대부분은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고 남은 5천만 원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최 부장은 통장 잔고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30년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높은 연봉을 받았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겨우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 부장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숨겨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달 수백만 원의 카드값을 쓰고 있었고 최근에는 2천만 원짜리 절대 유행이 지지 않는다는 명품 가방을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최 부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해서 퇴직금은 3억 정도 받았어. 그럼 괜찮네. 3억이면 당분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게 최 부장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빚이 2억 5천만 원이 넘어. 대출 갚고 나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아.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놀라움, 충격, 그리고 마침내 분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 그동안 뭐 했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 높은 연봉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최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매달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외제차, 명품 옷과 가방, 골프와 접대,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그리고 끝없는 대출이자. 현재 최 부장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나이 때문에 원하는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